리얼 창업을 위해 진한 현장 체험에 나섰던 정환진 대표. 사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과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가능할까요? 리얼 창업 정환진이 간다 제13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오늘은 어디를 가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체험도 다 하고서는 이제 뭐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업기획서에 보면 아무래도 창업하려고 하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지금 이게 소요자금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임대건축 보증금이 이제 50평 규모로 했을 때는 한 1억 원 정도. 인테리어가 외장 전체 다 한 5천만 원 정도 잡았고요. 만만치 않은 창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창업지원금이 정부에서 준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창업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울의 중구센터를 방문할 겁니다. 자, 가뭄에 단비가 될 꿀 정보를 찾으러 고고!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돕는 이곳.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정환진입니다. 예. 정환진 대표의 창업 상담을 도와줄 분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박성호 중부센터장. 지금 저는 이제 외식을 해야 되고 자영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정책자금 치고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소매나 이런 음식업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걸 상대로 하는 정책자금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대상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경영하는 자금이 창업자금을 지원하긴 합니다. 올해 이제 예산은 다 부감이 됐고요. 그런데 신사업이라는 이제 업종으로 또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신사업 사업화 자금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긴 해요. 저희가 자금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융자 지원하고 보조 지원이 있어요. 그 융자 지원은 우리가 직접 빌려줘가지고 해소한다는 게 있는 거고요. 싸겠죠, 이게. 그렇죠. 직접 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은행보다는 조금 낮게 금리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자금을 융자 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고해서 등록증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가게를 열고 얼마 지난 다음까지 괜찮아요? 이제 저 평가하는 대상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달리는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는 저 보증재단에서는 저 사업을 해서 한 6개월 이상 지나서 6개월 지나야 돼요? 예. 어차피 지금은 안 돼요, 그죠? 예. 어차피 지금은 지나서 저 사업자 등록증 착용이 되는데 이제 영업을 해본 상황에서 그렇죠.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자금이잖아요. 신용도를 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을 얼마 지원하겠다는 한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발급을 받은 보증서를 이제 발급을 받는 거죠. 발급을 받으면 그걸 들고 주거은행에 가셔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예.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또 발급을 받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7천만 원까지. 예. 무조건 7천만 원을 주는 건 아니죠. 보증서 발급할 때 한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2천원이 나올 수도 있고 3천원이 나올 수도 있고 5천원이 나올 수도 있고. 원래 예산은 다 소진됐다.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좀 많이 가면 담보가 있으면 7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1억 2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자금은 다 소진이 됐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보조 지원은 보조 사업은 지원해주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우와 얼마까지 가? 보조 지원은 이제 신사업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정의가 기존의 사업보다는 그 우리나라에서 새로 들어오지 않은 뭐 퓨전 형식으로 뭐 어떤 그 서양 음식하고 뭐 조합을 해가지고 좀 했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식의 이제 신사업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가 돼서 이제 대상이 선정이 되면은 자보다 50%에서 플러스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보조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점검을 받아서 돈을 이제 그 맞게 썼는지 그 용도에 맞게 썼는지 좀 인테리어 한다 그래서 쓰겠다 해서 인테리어 썼는지 이제 이런 점을 확인하고 그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렇죠. 전화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거는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그것도 사업이 거의 종료된 그거 상태고요. 이것도 종료됐어요? 올해 지원 사업은 줄줄이 종료됐다는 비보뿐. 그래도 희망은 있을까? SOS를 요청해 보는데요. 강영욱 전문위원님,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요.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얼마나 지원해줘요 이게? 아니 몇 명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 수준. 그럼 이것도 사실상 받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네. 지자체 자금 중에서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창업자금 사업자금 2차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했는 것처럼 운영자금 5천원을 잡아내려면 서울시 창업자금을 요구를 해서 특례 보증을 해서 5천원을 받는 방법이 가능을 해요.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금을 언제 받느냐, 그다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금은 사장님 현재 상황으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쭉 내용을 봤을 때 사장님이 가능하신 자금을 이 자금으로 가시면 거기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어디예요? 그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고요.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께서 담보 여력이 되시면 저희 쪽에서 7천원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이제 창업자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보증 한도로 따졌을 때를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40, 50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담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보증 한도를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담보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5천을 받은 다음에 7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7천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담보가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한 보증 한도와 담보는 분리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저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한 1억 7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용도에 따라서 5천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다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외식을 창업하려고 그러면 시장재능공단밖에 없네요. 네. 아니면 지자체 자금 두 개네, 그죠? 그 두 개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지원, 응자 지원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수 없고 네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가봐라. 거기 가면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하여튼 아이디어를 잘 얻었습니다. 저는. 네, 진짜 고맙습니다. 녹록지 않은 창업 현실. 새삼 확인하고 다시금 전략 수립에 들어간 정환진 대표. 뭔가 장고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그다음에 상권을 분석하기에 상권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역 근방이니까 역삼동으로 보죠. 일방적으로 오는 것 같다는 걸어온다고 하니까 설렁탕집 강남역 상권에서는 20대 30대에 잘 맞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상권 정보라는 게 뭐 단순하게 서울만 수도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잘만 분석하면 좋은 상권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상권을 찾으면 좋은 점포도 구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35개 상권, 서울 20개, 수도권 15개 신도시를 뛰어다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권 분석에 나선 대표. 네, 대표님. 아, 예, 대표님. 네네. 우선 그러면은 일산에서 먼저 만날까요, 대표님? 주소는 모르세요? 원흥역이나 삼성역 찍으시면 돼요. 삼성역이요? 삼성.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의 첫 번째 탐색지는 경기도 고양시 삼성역 일대. 굳은 날씨에도 상권 분석을 위해 동참해준 오늘의 파트너. 부동산 전문가 이인덕 대표. 여기가 이제 2층으로 스테이형 상가가 쫙 들어오는 거죠. 지역적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상권 분석의 기술.
지역 정보와 미래 개발 정보를 꿰뚫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게 24억. 24하고 야, 이런 거는 내가 하고는 싶지만 140. 이게 가능하겠어요. 진짜 하고는 싶지만. 그때라도 이렇게 주차는 다음에 합파할 수 있고. 만만치 않네, 만만치 않네. 못 찾습니다. 못 찾. 자금만 넉넉하다면야 고민이 있을까요? 그래도 궁하면 통하는 법.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주변 역 중에서는 최고 큰 역이라고 보시고요. 그 106평이고요. 네. 얼마 정도 돼요, 평당? 106평에서 31억 8천이요. 그럼 가보시죠. 예, 네. 그냥 한번 가보시죠. 전문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입지는 과연 어딜까요? 자리는 되게 좋은데요. 얼마나? 이거는 이제 협의를 해야지. 이거 결정을 하니까.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은데 돈이 이게 되겠어, 돈이.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찾자니 자금은 한없이 달리고 자신감은 맥없이 추락하는 기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업종하고도 아주 잘 맞는 지역. 그냥 사놓고 가만 놔둬도 2, 3년 있으면 이 오피스텔 건물 안공되면은 이건 평당 5천만짜리 이상 돼요. 딱 잡고. 임대료는 얼마나 임대료는 돼요? 얼마 안 돼요. 1억에 300만 원. 1억에 300만 원. 무식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년 사람은 못 사요. 한 달에 아유 300만 원 솔직히 고민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계산하셔야 내가 팔을 때 얼마짜리라는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보면 못 사는 거예요. 30, 40대가 많더라. 첫 번째 상권 탐방을 마치고 생각이 많아진 대표. 다 봤는데 지금 여기는 오기 전에 제가 봤거든요. 상권이 형성이 안 됐어요, 아예. 그리고 정보가 안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는 상권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와서 보니까 되잖아요. 이제 대표님 보여주신 건물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죠. 지금 굉장히 잘 본다는 느낌 정도예요. 지금 저는 정말 잽도 안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낼 거냐. 시간을 두고 풀면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풀으시려고 하니까 진짜 쉽게 어렵습니다. 진짜 우연히 이렇게 딱 하나 걸리는 거지. 차주를 아무리 다녀도 수도 없이 다니지만 뭐 가격이 비싸든지 아니면 입지가 떨어진다든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는다. 하긴 대표님 옛날부터 저한테 그 이야기 하셨는데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100개 보면 한 개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1%의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포 찾기. 와 어렵다. 어려움 속에 나선 이번 탐방은 서울 송파 상권. 이곳이 신천역입니다. 나름 굉장히 복잡한 상권이네요. 보시다시피 크죠? 40, 50대들이 주로 온다는 상권이고 주말도 아마 꽤 잘 될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모르긴 해도 권리금이 한 2억 정도 들어있을 거고요.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월세가 적어도 1,000만 원 가량 되지 않을까. 권리금은 한 2억 정도 가지 저 않겠어요? 2억 이상 갈 겁니다. 네. 2억 이상. 네,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다음에 명도가 가능한지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제대로 건물은 찾아왔을까요? 깔끔하게 만들어졌네요. 네. 사무실 내부도 음. 조금만 이렇게 이제 저런 거 조금만 손보면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상권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밀려오고 있거든요, 점점.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표님 볼 물건이 아니네. 그래요? 그래요? 대표님 볼 물건 아니고요. 열심히 왔는데 저희하고 상관없는 물건이랍니다. 안에는 한 50평 이상 나오겠네. 이게 얼마래요? 35억이라고. 35. 예, 한 개층 증축을 할 수 있고 응. 이 양쪽을 두 개 같이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땅값이 한 6천 정도, 7천, 6천, 7천 더 나오거든요. 점포 찾기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뛰어다니다 보면 분명히 제가 원하는 점포가 나올 거예요. 자 신천 찍고 잠실역 상권으로 이동해 보는데요. 여기는 잠실에 있는 방이동 먹자골목입니다.
숙박시설 없으면 상권도 좀 약간 쇠퇴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미래의 가치는 석천역 쪽에 좀 낫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쪽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석천역은 2호선 잠실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 신천 쪽에서 다 이쪽으로 오려고 그래요. 오려고 그러고 요즘 신천 쪽이 왠지 그렇게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1층에 보통 권리금이 얼마 정도나 형성돼 있나요? 1층이 30평이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권리금 엄청 권리금이요? 제가 이게 6평인데 1억 2천 줬어요. 평당 3, 4천은 뭐 생각도 못 하고요. 6, 7천 1억까지 생각해야지 상가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또 얼마나 세겠습니까? 거기에 권리금이 4억 정도? 서울에 있는 주요 상권이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도 가죠? 상권 조사하다 헛헛해진 마음 든든하게 채워라 볼까요? 지인들과 함께 한 식당을 찾은 대표. 여기 보이시는 분 계시죠? 여기 보이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상인 씨 아버지랍니다. 보이시죠? 이상인 씨. 안녕하세요. 네, 이상일입니다. 네. 아유 반갑네요 이상인 씨. 그냥 편안하게 와서 드시고 우리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아 대표님 프로그램 재밌어요. 지금 방금 나왔는데 아 보고 저도 지금 욕심 나갖고 우리 가게 한번 꼭 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송파에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문정역 일대로 가볼까요? 시간에 상시가 3칸에다 그 옆에 보면 이삭이라는 게 있어, 이삭.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아, 두 개가 아니라 반쪽을 사라고요? 당연하죠. 아, 사놓고 이쪽을 갖다 야중에 추가를 하다 보면 가격이 4개 층이면 전세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6천만 원 나올 거예요, 잠깐만. 1층에 지금 명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도는 기한이 됐어요, 지금. 열시. 그럼 35억에 80%를 받을 수 있다고 대출을? 그런 사업자가 있어야지. 네, 사업자를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아니, 자꾸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싶어. 네, 그만 가요. 어? 가서 못 보고요? 우리끼리 가서 보자고. 우리끼리 가서 보자. 일대 군단을 형성한 대표의 상권 분석팀. 분주하게 추천 매물을 둘러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기존에 4억을 찾으시는 분이 계셔갖고 물건을 저번 달에 제가 받은 물건입니다. 문정역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가보시죠. 4억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차 가지고 안 가도 되죠? 걸어가도 되잖아. 아니요, 차 가져가야 돼요. 차 가지고? 예. 또다시 이동 바쁘다 바빠. 이번에 살펴볼 곳은 8호선 문정역 바로 인근. 와. 바로 문정 45억이고요. 대지가 75평. 지금 2억 2천에 1,620만 원이라는 거잖아. 주차하기가 용이하고 지하철역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서 입지는 좋고 용적률도 건폐율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다 채우기도 힘들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4억이라든지 아니 컨셉을 지금처럼 다이렉트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더 아니 사실은 가까운 물건 찾아드렸을 텐데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문정동의 경우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정말 어렵네요. 자 다시 이동합니다. 이번엔 문정동 신규 상권 일대. 그러니까 본대가 어제 같이 갔는데요. 이 지하를 갔다 왔어요. 거기. 여기 문정역이고. 하루 전에 미리 상권 탐방에 나섰던 대표. 입지가 이렇게 좀 그럴싸하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이게 두 칸에 400? 400은 못 맞춰요. 400은 못 맞춰요. 그래서 여기는 두 칸을 붙여서는 뭐 500, 600에는 안 돼요. 지하로 가야지. 하나 가져도 되죠? 예, 가져가셔도 됩니다.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막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사방에서 제지를 하더라고요. 안 걸리고 들어가면 큰일 난대요. 뛰어다녀야 된답니다. 뛰어다녀야 된다. 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요? 운전사고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칫하면 지금 쫓겨납니다. 상가고하기 007 작전. 중앙 2층까지 올라간다는 게 일단 저쪽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있는 현재 위치가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한 30평 정도만 돼도 평수가 괜찮아요. 여기에 이런 데의 특징은 사람들이 여기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려와서 다 돌아다녀 봐요. 맞아. 내가 보시면 이제 이거 5천에 400이에요. 이건 건물의 중심이거든요, 여기가. 광장이에요, 여기가. 올라가도 괜찮겠어요? 아, 그냥 도둑 잡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도둑 고양이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흡수될 거라고. 007 작전으로 둘러봤던 상가에 다시금 찾아와 봤는데요. 간판.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을 지금 이제 딜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 주장하는 가격이 14억이니까 내가 저 12억 5천까지 저기를 하면 내가 손님을 한번 저기를 해보겠다. 오늘까지 자기가 그러면 고민을 해보고 내일 전화를 주겠대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꼭 이것만 안 되더라도 여기라도 30평대가 있으면 사겠다. 여기라도. 근데 매물은 없고 임대도 지금 다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검토했는 데가 이제 여기 40평. 얘 임대 이미 체결됐고 얘 임대 나갔고 이 라인 다 나갔고요. 이 라인도 다 나갔고 얘가 지금 이제 평수가 제일 넓어갖고 얘를 접촉해 보니까 이게 전매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남았네. 네, 그게 이제 실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등기 치고 나서 우리가 실체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에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 지금. 일단 이거는 내일 결정 날 거니까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묵묵히 기다려야 돼. 내일 오늘까지 전화 준다고 하니까 내일쯤 연락 오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은 듯 했는데 역시나 쉬운 건 없다. 제가 정환진인데요. 리얼 창업을 나섰습니다. 최대로 가면 한 3억 정도는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면. 그래서 한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월세가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한 50평 정도 되는 1층 상가를 누가 좀 소개해 주신다면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많은 이익금들은요, 저같이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빌리는 이자나 또 운영비나 이 부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 여전히 점포 찾기 산만리에 한창인 정환진 대표. 복병 중에 복병이 된 점포 찾기. 과연 1%의 가능성을 잡을 수 있을까? 다음 주 리얼 창업 정환진이 간다 제14화 1%의 어떤 것 편에서 공개됩니다.